PC 운영체제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스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명령어의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문제풀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도스 명령어는 크게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에는 이 두 개의 명령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부 명령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부팅을 할 때 command.com 시스템 파일이 되겠죠. command.com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주기억 장치의 상주가 되는 겁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있다가 주기억 장치의 상주가 되고요. 주기억 장치에 있기 때문에 CPU가 바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한 그런 명령어들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그런 명령어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dir, cd, md, 그리고 삭제를 할 때 del 명령어 사용을 하죠. 이런 명령어들은 디렉토리 위치에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상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외부 명령어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command.com과 상관이 없어요. 실행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있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상주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킨 후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명령어가 있고 외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명령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데이트 명령어라든지 뭐 타임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데이트는 날짜를 확인할 때, 타임은 시간을 확인할 때,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고요. 그리고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 디렉토리에 관련된 명령어, 디스크 관련된 명령어, 이렇게 또 나뉘게 됩니다. dir, 이것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죠.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copy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그리고 디스크 관련된 명령어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관련 명령어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 명령어에서 이제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의미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명령어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부 명령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반대가 외부가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부 명령어 말씀을 드릴게요. 부팅을 할 때 필수적인 시스템 파일이 실행이 되죠. io.sys, ms-dos.sys, command.com. 여기서 command.com은 명령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명령어들이 주기억 장치에 상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명령어들이 내부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copy라든지 뭐 md, cd, dir, type 이런 것들이 주기억 장치에 상주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한 겁니다. 디렉토리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실행 과정이 간단한 그런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command.com 파일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됨으로써 내부 명령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파일 형태로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부 명령어는 보조 기억 장치에 파일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xcopy라는 외부 명령어가 있는데 이것은 xcopy.exe, 자, 이와 같은 파일 형태로 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파일로 존재를 한다. 하지만은 내부 명령어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파일 형태를 갖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명령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외부 명령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어가 되고요.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킨 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주기억 장치로 적재를 해야겠죠. 적재하고 그 다음 CPU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LS 말씀을 드릴게요. CLS는
클리어 스크린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보시면은 대부분 단어의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암기를 하실 때 용어를 머리에 두시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화면이 이와 같이 복잡할 때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은 화면을 좀 깨끗하게 지울 필요가 있겠죠. 이때 CLS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날짜, 데이트, 현재 날짜 보여주고요. 그리고 날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려면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타임, 현재 시간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을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VR, 자 버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현재 사용하는 버전 보실 수가 있고요. VOL, 볼륨 명령어가 되는데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나눠서 사용을 하죠. 그때 C 드라이브의 이름, 볼륨이란 것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윈도우즈라고 이름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실 수가 있어요. 현재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볼륨 일련 번호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파일 관련된 명령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ir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사 포스트라는 이제 디렉토리에 있고요. 여기서 dir만 입력을 하시면은 전체 목록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dir 해서 여기서 /p라고 주게 되면 p는 이제 페이지, 화면을 뜻하는 거예요. 만일 기사 포스트 내에 있는 디렉토리라든지 파일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이만큼 있어요. 자, 이게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누어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p 옵션이 되겠습니다. W는 가로 목록으로 보여지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행에 하나씩만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 4번 파일, 5번 파일, 6번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명과 확장자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요. 그냥 파일명과 확장자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 많은 데이터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가장 많은 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옵션이 W가 되겠습니다. O는 순서를 뜻하는 오더가 되겠습니다. 파일을 정렬된 순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맞도록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OE 하게 되면은 확장명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ON 하게 되면은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OS 하게 되면은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OD 하게 되면은 날짜, 시간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S 하게 되면은 하위 디렉토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기사 포스트 내에 있는 디렉토리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까지 다 표시가 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카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카피 먼저 명령어 주시고 그 다음 원본 파일 명, 그 다음 복사 파일명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기사 퍼스트라는 디렉토리 내에 원본 파일은 있어야 됩니다. 원본 파일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이 원본 파일에 복사본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테스트 파일을 카피로 복사를 해서 테스트와 동일한 카피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가 있어요. 기사 퍼스트하고 테스트하고 이것을 더하게 되면은 그 더한 결과를 카피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내용을 열어보면은 자, 기사 파일이 있으면은 내용이 1, 2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테스트 파일에는 자, 이 파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4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 두 개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카피 파일에는 1, 2, 3, 4라고 이렇게 파일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타입은 파일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타입해서 파일명 주시면은 이 파일명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fc는 파일을 비교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카피를 했을 때 두 개를 카피를 했어요.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c 해서 이 두 개의 파일이 같으냐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비교를 해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파일 삭제 명령어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L 있고 Erase가 있습니다. DL의 옵션 말씀을 드릴게요. /P 하게 되면은 각 파일을 삭제할 때마다 확인 메시지를 표시해라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만일 DL 해서 파일명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확인 메시지 없이 바로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해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 입력하면 삭제, N 누르면은 삭제가 취소가 됩니다. /S, S는 지정된 파일을 모든 하위 디렉토리에서 삭제를 한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삭제가 되는데 /S라고 주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삭제를 하고 난 뒤에 복원을 할 경우도 있겠죠. 복원할 때는 undelete라고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len 명령어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len 하시고 test.txt 이것을 기사 퍼스트라고 바꾸고 싶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경로에 동일한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test.txt 해서 기사 퍼스트.txt라고 만들었는데 이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 내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속성은 어트리뷰터가 되고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파일 속성 중에서 숨긴 파일 속성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 그런 파일들은 dir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숨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부여할 때는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요. 속성을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를 사용을 합니다. 속성 중에는 R, read, 읽기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A는 저장, 그리고 백업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중에서 시스템 파일도 있고 환경 설정 파일도 있고 실행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그냥 단순히 저장한다든지 백업 용도로 해서 사용되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텍스트 파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파일로 속성을 적용할 수 있고 H는 hidden, 숨긴 파일로 속성을 적용을 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주시고요. 이 파일에 대해서 속성을 적용을 하는데 H라고 되어 있죠. 숨김이 되고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속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기사 post.txt 파일에 숨김, 부여를 한다. -h 하게 되면은 숨김 속성을 해제한다. exe to binary, bin, 이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exe 파일을 바이너리, 컴 파일로 해서 변환해라 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컴 파일을 직접 생성할 수가 없었어요. 도스 초기에는 직접 생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exe 파일 형태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명령어가 필요했었습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도스의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명령어 번역기 command.com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command.com이 명령어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기획장치에 적재가 되어 있죠. dir copy 체크디스크 내부 명령어에 속한다. 체크디스크는 외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부 명령어하고 외부 명령어의 종류가 나뉜다. 그리고 내부 명령어만 자세히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은 나머지는 외부 명령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명령어는 command.com에 내장되어 있다. 맞고요. 포맷, 백업, 리스토어 이것은 외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도스에서 외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독립된 파일의 형태로 dir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죠.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디렉토리에 가서 dir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command.com이 주기억장치에 올려져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내부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주기억장치에 상주함으로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이것도 그렇고요. 4번 경로와 관계없이 어떤 디렉토리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2번, 3번, 4번은 내부가 되고 1번은 외부가 되겠습니다. 3번 도스의 command.com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내부가 아닌 외부를 찾아라,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가 되고 디스크 카피는 외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4번 도스에서 화면의 내용을 깨끗이 지워주는 명령어 CLS가 되겠습니다. 5번 현재 사용 중인 도스의 버전 확인 2번이 되고요. 날짜 데이트가 되고요. 도스에서 아스키 코드로 작성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시켜준다.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번 도스에서 C 드라이브에 V3로 시작하는 파일명을 가진 모든 파일을 현재 사용 중인 디렉토리에 복사하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일단 카피 들어와야겠네요. 카피 들어와야 되고 원본, 파일, 그리고 복사, 위치, 복사, 파일명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V3로 시작하는 파일명을 가진 모든 파일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V3 별표 점 별표 하게 되면은 V3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사용 중인 디렉토리에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디렉토리를 표현을 할 때는 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전에 실습을 할 때 자,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change 디렉토리 점점 해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점점이 뜻하는 것이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점 하나만 있으면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1번은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를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점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상위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9번 도스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원한다. undelete가 되겠습니다. 10번 도스의 del 명령에서 삭제 전에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p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스에서 특정 파일의 감추기 속성, 읽기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명령은 속성을 지정을 한다. attribute. 12번 도스에서 지정한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다. 이름 바꿀 때 쓰는 명령어가 len이 되겠습니다. 13번 도스에서 감추어진 파일의 속성을 해제한다. 감추어진 파일의 속성은 일단 h가 되고요. 해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14번 도스에서 파일을 읽기 전용 속성으로 지정하는 명령어. 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가 들어와 줘야 되고요. 읽기라고 했기 때문에 read를 뜻하는 r이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